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K리그1 각 구단들의 프리뷰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프리뷰할 구단은 바로 강원FC입니다. 강원FC는 지난 2024년 준우승이라는 좋은 성과를 거뒀고 주요 선수들과 감독이 나간 뒤에도 지난해 5위라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강원FC가 조금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번 시즌 새로운 도전이 필수적인데요. 과연 이번 시즌의 새로운 도전은 강원FC라는 팀의 체급을 높여줄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강원FC의 지난 시즌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호 감독이 새롭게 팀을 맡아서 이끌었고 이우현 선수가 시즌 중반부터는 주장 완장을 차고 경기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강원FC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K리그1 5위를 차지했습니다. 13승 13무 12패,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2 진출 확률이 대단히 높은 상황이고요. 코리아컵에서는 4강까지 올라왔습니다. 특히나 전북과의 경기에서 정말 까딱하면 강원이 결승에 올라갈 수 있었을 정도로 좋은 활약을 펼쳐줬었던 강원이고 2025-2026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2월 18일 멜버른과의 이제 경기에서 무승부를 거두면서 16강 진출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강원FC와 같은 이 도민 구단에게는 이렇게 16강 진출을 하면서 들어올 수 있는 재정적 수입이 굉장히 큰 하나의 이득 수익 중 일부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강원FC의 강점이라고 한다면 입대를 제외하면 주전 자원들이 모두 잔류한 스쿼드 그리고 경험을 쌓은 정용호 감독이 한 번 더 팀을 이끌게 된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있겠고 약점이라고 한다면 고영준 제외하면 메인급의 영입은 없는 상황이라는 점 그리고 이광현 선수의 이탈로 인한 세컨 키퍼의 문제가 있다는 점 근데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세세한 약점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큰 범위의 약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그중에 좀 찾아보자면 이러한 약점들이 존재는 한다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2026년 강원FC 이적 시장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기 전에 2025년에 베스트 11 플러스 6명부터 보도록 하겠는데요. 박철윤 키퍼, 백포에는 이기혁, 강투지, 신민아, 송준석, 그리고 김대원, 이유현, 김강국, 모재현, 투톱에는 이상헌과 김건희 선수고요. 대체 선수로는 이광현, 강준혁, 서민우, 이지호, 가브리엘, 김동현 선수가 가장 많은 출전 시간을 가져갔었습니다. 이 중에 주요 아웃을 보자면 이광현 선수가 키퍼 자리에서 이탈을 했고요. 수비진에서는 윤일록과 브루노, 미드필더에는 김대우와 김강국은 군입대를 했고요. 공격진에는 김민준, 가브리엘, 조진혁 선수가 팀을 떠났습니다. 사실 보면 막 주요한 자원 중에서 이적한 경우는 많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에 대해서 주요인을 보면 키퍼 이광현 선수가 나간 자리에 김정훈 선수가 들어왔고요. 수비와 미드필더에는 이렇다 할 만한 영입은 없습니다. 그리고 공격진에는 고영준, 아부달라, 이은호 선수 이렇게 영입이 되어 있는 강원FC 이적 시장이고 이 이적 시장을 이야기해보자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빠진 선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대체해야 될 자리도 많지 않았고 그리고 빠진 선수들의 면면도 보면 김강국 선수나 이광현 선수를 제외하면 그렇게까지 주전급의 선수도 없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대체가 또 가능했다.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적 시장을 거친 강원FC의 2026년의 전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상 베스트 11에 보면 박청규 키퍼, 백구에는 송준석, 강투지, 신민아, 강준혁, 위에는 김대원, 서민우, 이유현, 모재현, 투톱에는 박상혁과 고영준이고 2026년 베스트 11의 가치를 그대로 확인을 해보자면 542.5만 유로로 하나약 93억, 꽤 높은 편에 속하는 가치를 기록하고 있는 강원FC입니다. 사실 챔피언스리그 멜버른 시티와의 경기를 보면서 일부 선수들에 대한 실망감도 있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멜버른 시티는 생각보다도 이 K리그보다 템포가 빠른 팀이고 그런 부분들에서 강원FC의 선수들이 몸이 온전히 다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응을 하는 게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강준혁 선수나 박상혁 선수가 어려움을 겪은 건 그런 부분들에서는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보기에는 어떻게 될까요? 어려움 혹은 아쉬움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으로는 회복이 가능한 범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적 시장 총평해보자면 여전히 많은 숫자의 스쿼드지만 그래도 정리를 괜찮게 했다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 현 뎁스로도 대회 커버들은 가능하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경호 감독이 2년차가 풀스쿼드로 시작한다는 점 그리고 올해는 득점에서 발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점이 매치 키워드로 뽑을 수 있을 만한 점이라고 보는데요. 박상혁 선수 뒤에서도 여러 선수들 말씀을 드리겠지만 박상혁 선수나 고영준 선수, 김대원 선수, 모재현 선수 이런 선수들이 조금 더 득점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줘야 강원FC가 지난해보다도 좋은 성적에 닿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어서 주목할 요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효호 감독이 계속해서 이끌고 있는 강원FC 키플레이어는 박상혁 선수입니다. 강원의 고질적인 문제가 득점이었습니다. 바로 지난해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가 12골을 넣었던 공격수인 양민혁이 빠졌기 때문도 있겠습니다만 그 대체할 선수들이 득점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강원FC가 정말 경기당 한 골을 뭐 조금 넘는 이 정도 수치를 보이면서 사실 순위가 조금 더 높을 수도 있었는데 어려움을 겪었고요. 뭐 지난 시즌 정도의 득점력만 보여도 박상현 선수는 충분히 좋은 능력 보일 수 있고, 특히나 파트너가 주목할 선수인 고영준 선수라는 점도 박상현 선수의 어떤 득점력을 끌어올리는 데에는 충분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고영준은 이미 리그에서는 검증이 다 끝난 수익급 선수입니다. 이 유럽에서 뛰다가 들어왔기 때문에 템포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빠른 플레이들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박상혁보다 반칸 아래에서의 활약에 조금 더 주목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정적인 구간은 시즌 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대회를 참여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체력 리스크 문제, 특히나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16강까지 올라간 건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올라갔기 때문에 치러야 하는 경기들이 더 생길 수 있고,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2에 간다고 했을 때에도 그 경기를 위해서 써야 되는 또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는 이 시즌 후반에 체력이나 뎁스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도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점들을 모두 합쳐서 강원FC의 최종 순위를 예측했을 때에는 지난해와 같은 5위라는 성과를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강하고 안정적인 스쿼드를 구성한 것은 맞지만 여러 팀들이 조금 더 강한 스쿼드를 구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강원이라는 팀은 충분히 좋은 팀이지만 5위 정도가 지금은 예상할 수 있는 순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한 단계를 높일 수 있는 팀이 된다면, 정교호 감독이 그렇게 해서 팀을 이끈다면 충분히 플러스 마이너스 1, 이 오차 범위 내에서는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강원FC라는 팀은 창단 이후 처음으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갔음에도 불구하고 조별리그를 넘어서 이제 토너먼트까지 간 팀이 됐기 때문에 이게 뭐 진출 당했다고도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어쨌든 거기까지 가는 게 이제 팀의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보다 조금 더 좋은 팀이 될 확률도 높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강원FC 2026년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높은 곳으로의 도약을 위해 다시 한번 도전해야 되는 정경호 감독의 강원FC.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기력 자체에 만족함을 느끼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진출을 했고, 이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16강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팀의 체급을 키울 수 있을 만한 기회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원FC는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되는 팀이고 하고 싶은 팀이기도 한데요. 과연 또 강원FC가 어떤 시즌을 보내면서 좋은 능력 보여줄지 저도 여러분들도 함께 지켜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